스코어 9대7. 2점을 뒤쫓던 4회 말,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나온 주루 판단 하나는 단순한 실책을 넘어 팀의 집중력과 시스템, 나아가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에는 추신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연 더그아웃을 떠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었을까요? 아니면 팀 전체에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을까요?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의 분노는 과연 특정 선수 한 명에게만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간 쌓여온 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터져나온 것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3회 말까지 스코어 9대7로 블랙퀸즈가 뒤처지고 있었지만 아직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회 말 공격,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타자가 땅볼을 쳤고 주자는 당연히 다음 베이스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선수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마치 타구가 파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정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한 포스아웃, 흐름은 끊겼고 공격의 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구에서 기세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팽팽한 한 점차 승부에서는 주루 플레이 하나하나가 득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 순간 블랙퀸즈는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닌 역전으로 향하던 동력 그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추신수 감독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 표현에 담긴 무게에 주목합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플레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진 질문, 파울인지 아닌지를 왜 본인이 판단하지? 는 문제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이것은 전술과 규율의 문제입니다. 야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파울 선언은 심판의 몫이며 주자는 코치의 신호와 약속된 플레이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선수 개인의 즉흥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순간 팀 플레이라는 대원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추신수 감독의 분노가 단순한 화가 아니라 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고 해석합니다. 더그아웃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묘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벤치의 기운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대영 주루 코치가 와, 미치겠네라며 보인 반응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베이스러닝을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해당 플레이가 사전에 약속된 훈련과 지시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돌발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른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방송에 앞서 공개된 기사에서는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흘린 송하 선수를 지목하기도 하지만 섣부른 추측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누가 실수를 했는지보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파고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험 부족이 낳은 미숙함이었을까요? 혹은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실수를 한 선수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생각이 많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몸이 반응할 만큼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순간에는 복잡한 사고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새겨진 본능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루는 머리로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영역입니다. 그 반복이 몸에 체화되지 않았을 때 선수는 본능 대신 머리로 플레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망설임이 결국 아웃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블랙퀸즈가 지난 4개월간 진행한 훈련이 과연 실전의 압박감을 극복할 만큼 충분했는지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는 절망적인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좌익수 이수연이 보여준 명수비가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포구에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어진 강력한 송구와 완벽한 중계 플레이로 주자를 아웃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플레이 하나가 아니라 실수 직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기 대처 능력을 증명한 장면입니다. 이수연 선수는 조정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고난 강한 어깨와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주저없는 송구, 이대영 코치가 인생 송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 수비 장면이야말로 블랙퀸즈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쉬운 판단으로 흐름을 내주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분위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한 경기 안에서 나온 이토록 다른 두 모습.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냉혹함입니다. 추신수 감독이 자리를 비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자리를 뜨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팀원들에게 현재 상황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충격 요법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더그아웃 안에서 감정을 그대로 터뜨렸다면 오히려 팀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리더의 분노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절제된 분노는 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공포심만 낳을 뿐입니다. 이 순간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추신수라는 리더에게도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중계진마저 도대체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라며 의문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이 질문은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시청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결과만을 보지만 그 순간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파울인지 아닌지에 대한 순간적인 혼란, 이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을까요?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라운드를 움직이는 것은 선수의 심리입니다. 이 경기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산 4승 3패. 블랙 퀸즈는 이 성적을 안고 운명의 마지막 8차전을 맞이했습니다. 이 경기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난 4개월간의 대장정이 모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팀은 승패라는 결과보다는 그들이 걸어온 과정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주루 실책은 분명 뼈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 선수가 송아라면 그 눈물은 좌절의 흔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게 만약 다른 선수였다면 우리는 섣부른 비난 대신 질문을 해야 마땅하다. 어째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또 팀에는 그런 판단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가 있었는가? 이번 경기는 내게 한 가지 명확한 깨달음을 주었다. 결국 야구는 모든 플레이에 책임이 따르는 운동이라는 사실이다. 베이스를 향한 한 걸음, 한 번의 공 던지기, 더그아웃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승부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꾼다. 추신수 감독의 격노와 이대영 코치의 한숨, 이수연의 정확한 송구, 그리고 이름 모를 어느 선수의 주저함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우리는 이 순간을 그저 흥미로운 볼거리로 지나쳐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팀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마지막 경기에 막은 내리겠지만 이 물음은 계속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물음이야말로 블랙킨즈가 앞으로 넘어서야 할 진정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경기를 앞둔 현재, 경기 자체의 내용 못지않게 팬들이 보이는 반응이 흥미롭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방송 시간이 다가올수록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게시판에는 설렘과 초조함이 뒤섞인 글들이 넘쳐난다. 추신수 감독의 결정이 과연 현명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견과 한 번의 실수로 좌절한 선수가 어떻게 재기하는지 응원하겠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나는 이러한 반응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본다. 팬들은 이제 더는 자극적인 장면만을 짚지 않는다. 그들은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며 변화를 기대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을 목격하길 원한다. 특히 이번이 시즌 1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감정의 파고를 더욱 높인다. 넉 달간의 대장정, 통산 전적 4승 3패, 그리고 운명의 8차전.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기록일 뿐이지만 팬들에게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깃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러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 자체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줄을 이룬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증거다. 물론 팬들마다 주목하는 지점은 제각각이다. 이수연의 철벽 수비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송아의 눈물에서 꾸밈없는 마음을 읽는 이도 있다. 추신수 감독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의 강경한 화법이 다소 지나쳤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현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두가 한 목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라 할 수 없다. 스포츠는 본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법이다. 그리고 팬들은 그 여백 속에서 각자 응원할 선수를 정하고 자신만의 감동을 찾아 나선다. 여러 평가 중에서도 이 팀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이는 단순히 방송에 비친 모습 때문만이 아니다.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었던 철저한 준비와 높은 집중력 덕분이다. 물론 뼈아픈 주루 플레이 실수 같은 순간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수연의 완벽한 송구처럼 피나는 훈련의 결과물이 드러난 장면도 있었다. 팬들은 이 상반된 모습 속에서 팀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나는 바로 이 점이 시즌1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믿는다. 완성된 팀이 아닌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팀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 마지막 회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 또 다른 까닭은 이들이 우리에게 다음을 꿈꾸게 했기 때문이다. 시즌2의 제작 가능성이 거론되자마자 팬들은 벌써부터 예상 선발 명단을 짜고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술을 그려보고 있다. 나는 이러한 반응이 단순한 바람을 넘어선 하나의 요구라고 해석한다. 더 향상된 경기력, 한층 더 조직적인 훈련, 그리고 더욱 뜨거운 경쟁을 보고 싶다는 강력한 요청인 셈이다. 시즌1이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시즌2는 결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번 마지막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팬들의 응원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시청자들은 이미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과 그들이 감내한 중압감을 지켜보았다.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기에 단 한 번의 경기 결과만으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어떤 자세로 마주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과에 당당히 맞설 것인가? 아니면 아쉬움 속에서 다음 시즌을 기약할 것인가? 시즌1의 막은 내려도 물음표는 여전히 남는다. 이 팀의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 시즌에는 한층 섬세해진 주루 플레이와 견고한 수비, 그리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일 수 있을까? 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지켜보는 이들의 기대감이다.